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관세와 경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는 투자자들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이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데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빅테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에는 훈풍이 깃들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오늘 글로벌 비트에서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를 폭락을 했었는데 이를 듣고 이틀째 회복 시도에 나선 뉴욕 증시 시황의 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 S&P 500 지수가 0.3% 상승이었죠. 5,675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왔던 시장의 재료들만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들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2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친 건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0.6% 증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직전월과 비교했을 때에는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만큼은 1% 증가라는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 이 부분의 시장은 좀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오늘 아침 발표된 소매 판매 보고서가 경기 침체의 신호라기보다는 제한적인 경기 둔화 혹은 완화의 증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 내놨던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증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경기 침체를 피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시장을 좀 우려시킬 만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세 정책을 강행할 거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단기적인 증시 하락은 감내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측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트레저리 파트너스 측에서는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증시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WTI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될 거다, 이런 우려감 나타나고 있고요. WTI 유가는 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올랐습니다만 월가에서는요, 벌써 세 번째 지수 목표가 하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밤에는 RBC 캐피털의 의견이었는데요.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6,600에서 이제는 6,200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요,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낮아진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를 들었는데요. 기존의 2%에서 이제는 1.6%의 성장만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성장 둔화는 증시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역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월가의 성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상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IB들의 목표치 수정치까지 반영해서 쭉 뽑아온 건데요. 여전히 오펜하이머 측에서 7,100포인트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지금 스티펠 측에서는 5,500포인트로 현재 대비 하락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데니와 골드만삭스, RBC 캐피털에서 수정치를 제시했는데 각각 6,400 그리고 6,200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만 이렇게 두고 보면은요, M7이 힘을 잃었고 나머지 종목들,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M7이 증시의 주도권을 잃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M7의 뚜렷한 강세 없이도 지수가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M7이 앞으로도 리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 리더십을 되찾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자의 시장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최근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디베이트가 상당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주가는 1.5%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밖에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았습니다. AMD가 3%대, 인텔이 6%대,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인 오름세.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나홀로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주간 기준으로는 8주 연속 하락이고요. 역대 최장 기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의 주가는 4.9% 내림세를 그렸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는 월마트의 주가가 2.6%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고요. 금융섹터 내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8%의 오름세에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14%대에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 간밤 미조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515에서 이제는 $43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1월에 이어서 2월에 판매 실적도 저조할 거라는 사측의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4.8%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이와는 별도로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료 배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고자 테슬라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에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1.8나노 공정을 이용한 첫 번째 CPU를 내년 1월 공식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팬더 레이크, AI가 탑재된 노트북용 CPU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율 문제로 본래 올해 중반 이후로 출시가 연기됐었는데 그래도 이보다는 빠르게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CEO인 리프탄이 자사주 $2,500만 곧 매입할 거라는 소식 역시도 들려오고 있죠. 인텔의 주가 6.8% 상승하면서 $25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일본의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종합상사라 함은 다양한 원자재, 식품, 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또 때로는 중개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미쓰이물산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분 비율이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9.8%까지 재작년에 비해서 각각 1%포인트씩 늘어났고요. 버크셔가 한 5년 전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서 매년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펌홀딩스입니다. 어펌홀딩스의 가장 큰 고객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월마트였는데요. 월마트가 이 어펌과의 계약을 깨고 스웨덴의 BNPL 기업 클라나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월마트의 고객들은 어펌이 아닌 클라나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펌에게는 커다란 악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가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펌의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던 반면 월마트의 주가는 급등으로 진행된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제약사인 인사이트도 보시죠. 피부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들려왔는데 투여 환자 절반에게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주가는 10% 가까운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8.6%의 마이너스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상하향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도 2개 들고 왔습니다. 먼저 크루즈 대장주죠.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JP모건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에 견고한 예약 추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주가는 4.4%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까지 확인해 봅니다. 모펫 네이서슨 측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코멘트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4%의 상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 급등한 $950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매크로 한판으로 시작합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 4월 2일까지는 이 관세 이슈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그 이후에는 조금 타임라인이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2.1%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 수치를 1.5%로 하향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 매크로 경제 데이터들 이러한 흐름들도 글로벌 경제 상황 하에서 체크를 함께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 데이터들 짚어보겠고요. UBS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의 온스당 목표가를 $3,200로 제시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느 정도 좀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WTI 원유 선물 0.6% 오름세 나타냈죠. 주요 기업 이슈들도 함께 보시죠. 구글의 차세대 TPU 수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브로드컴이 아니라 바로 대만의 미디어텍이었는데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이 대만의 미디어텍과 구글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조금은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텔 이야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주었고요. CT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가 $150로 제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멜리우스가 이런 코멘트 내놓았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 업데이트 지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하락세를 걷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AI 기능 도입 지연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코멘트 내놓았고요. 테슬라 계속해서 주가 하락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 부진 데이터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 덴마크 연기금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렸죠.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이제 임박하고 있는 것인가 관련한 소식들 간밤에 나온 내용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서 어떤 양보가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영토 문제와 발전소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미 특정 자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 자산은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자산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도 간밤에 나온 코멘트, 러시아와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간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마 통화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한가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의 입장을 각각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일찍이 30일 즉각 휴전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죠. 어떻게 재침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좀 미국의 확언이 있었으면 하는 우크라이나이기는 한데요. 조금은 다급한 쪽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러시아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겠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 구체적인 정보 제공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는 답변 내놓겠다. 어느 정도는 승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발언이겠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시켜줬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 대해서 철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조금은 다른 속내가 있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광물 협정을 맺어서 희토류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간밤에 나온 보도로는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일단 유럽에 상장된 종목들은 표정이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이 있겠는데요. 글로벌 2위 포지션이고요. 유럽 최대의 철강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철강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재건을 통해서 철강 수요가 한 60%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멘스 에너지 이미 우크라이나의 지하 가스 시설 현대화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가스터빈을 활용한 전력 생산 프로젝트 MOU 계약도 지난 6월에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럽 상장 기업들보다는 최근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증시와 미국 증시가 약간의 표정의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자, GE버노바 우크라이나의 이동식 가스터빈 풍력 프로젝트 MOU 진행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요.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간밤에 나온 경기 지표 데이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 판매가 7,227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0.6%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1월 소매 판매도 0.9% 감소해서 1.2% 감소로 수정됐으며 이는 2021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네,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예상치가 0.6% 상승이었는데 0.2% 상승에 그쳤고요. 1월 데이터도 0.9% 하락에서 1.2% 하락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일단 항목별로 증가되고 감소됐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온라인 소매 판매, 헬스케어, 어느 정도는 경기에서 약간 비껴가 있는 품목들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감소는 식품과 에너지, 가전, 여가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그동안 또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표인데요. 제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부흥기로 이끌겠다라고 확언을 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 지수가 5.7에서 마이너스 20으로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신규 주문, 운송, 투입 비용 이렇게 각각 항목으로 살펴보면요. 신규 주문이라던가 운송, 늘어나면 좋은 것들은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투입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 고용은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기 지표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아주 큰 충격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앞으로 경기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는 고민거리를 좀 안겨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주목한다는 PC 물가 지표 데이터에 대한 IB의 전망치 평균은 어떤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평균치의 경우에는 0.3%가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2.5%, 코어로는 0.28%, 2.6% 이렇게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전에 저희는 FOMC 3월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 PC 물가 지표의 추이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지는 않는 것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브로드컴의 주가를 꺾게 만든 구글과 미디어텍의 협력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구글이 AI 칩 디자인 개발을 위해 미디어텍과도 협력한다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칩은 차세대 TPU 칩이며 이러한 구글 행보는 AI 칩 개발을 위해 9년간 협력해왔던 브로드컴과 협력을 단절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습니다. 네, 구글은 지난 실적 발표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여러 가지 AI 관련 매출과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차세대 텐서 처리 장치 TPU 협력을 대만의 미디어텍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브로드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좀 들여다보면요. 구글의 TPU 칩은 AI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미나이 AI 등도 지원하고 있는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이 TPU 쪽에 구글이 썼던 비용 지출을 들여다보면 한 60억에서 90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죠. 미디어텍은 대만의 TSMC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아주 협력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생산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IB들이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GTC발 호재가 좀 작용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마이크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CT에서 목표가 150달러로 제시하면서 반등이 지속될 것이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에서 각각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GTC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도 AI 서버와 B300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0달러의 목표가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도 엔비디아가 GTC 2025를 통해서 결국에는 확고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고히 할 전망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 185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TSMC 번스타인에서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줄 것이다. 251달러의 목표가 제시했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JP모건에서 AI 투자 확대의 수혜주로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리스트업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